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 고양이의 감정, 특히나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는 어떤 감정을 가지면서 살까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강연 때도 실제로 많이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 고양이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람도 감정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모든 감정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감정이 하나씩 빌드업이 돼가는데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이 하나씩 빌드업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행동학자들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정서적인 마음의 나이는 2.5세에서 딱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세의 어린아이가 갖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5세는 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0.5세가 붙으니까. 그래서 그냥 3살 어린아이 마음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3살 어린아이가 갖는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기쁨, joy 느껴요. fear, 두려움도 느끼고 앵거도 느낍니다. 디스트레스, 막 짜증나는 것도 느껴요. suspicion, 약간 의심하는 거, shyness, 약간 이런 것도 느낍니다. 자기가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한다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고양이가 부끄러워 이러고 이상하잖아. 아이 부끄러워. 난 다른 거니까. shyness는 다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uspicion, shyness 이런 것들은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잘 느끼는 감정, affection, love, 사랑하는 거, 좋아한다는 표현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부끄러워 이런 거 느낄까? 부끄러워, 수줍어, 이게 샤이니스라기보다는 이걸 sham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가 수치심?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까? 라고 했을 때 고양이 수치심을 느낄까? 수치심을 느끼진 않죠. 내가 똥을 내가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못 쌌어. 오늘 실패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길트, 죄의식을 느끼냐?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아요. 얘가 한 행동이 올바르다,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윤리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얘가 못됐어, 어땠어, 뭐 복수할 거야, 이런 감정도 당연히 느끼지 않죠. 그 다음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 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시한다, 깔본다. 제가 제작고양이 깔보나요? 네네, 가끔 깔봐요. 깔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3살 어린아이의 마음과 똑같은 고양이의 마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조사가 있다. 대신에 여기서 저희가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항상 붙여서 하는 얘기, 오늘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고양이가 질투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예요. 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고양이는 질투심을 가져요. 질투심을 갖기 때문에 설치현 원장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생존을 위해서 질투심을 갖는 게 맞다. 내가 질투심을 가져서 보호자한테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내가 더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먹을 거, 간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들이 질투심을 갖는데 질투심을 가질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2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동묘인 경우와 그 다음에 다묘가제인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외동묘의 경우에는 또 외동묘는 보호자가 하나, 외동묘 하나, 둘이 산다. 그러면 질투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보호자가 하나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요구하는 거를 많이 요구할 뿐이에요. 많이 울거나 와서 치대거나 막 이런 것들이지 질투심을 할 이유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 결혼했거나 부부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질투심이 보이죠. 특히나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가운데 앉을 필요가 없는데 비집고 들어와서 가운데 앉아 있거나, 부부끼리 뭐 스킨십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도 만져달라고 와서 칭얼대거나, 이런 행동들이 대표적인 질투심과 같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질투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킨십과 관련돼서 질투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놔둬달라고 또 와서 물거나 보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먹을 걸 주고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도 질투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잠잘 때도 잠자는 자리에 옆에 남편이 안 자야 되거나 와이프가 자야 되는데 굳이 그 사이에 껴서 자겠다고, 나는 여기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껴서 자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이런 공간적인, 그 다음에 먹는 거, 스킨십 관련된 질투심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럼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더 심해져요. 보호자가 특정한 애한테 어떤 거를 해주려고 했을 때 그거를 못 참고 와서 애를 밀쳐내는 행동, 아니면 굳이 아이가 아이를 쫓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쫓아내거나 만져주고 있을 때 자기 머리를 들이대면서 자기도 쓰다듬어 달라고 한다던가, 간식을 주려고 하면은 캐치해서 뺏어 먹는다던가, 장난감을 놀아주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흥분해서 잡은 다음에 다른 애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따로 또 쓱 자리를 피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질투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럼 이 질투심이 있는 행동들을 할 때 고양이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기본 교육 했을 때 이름 부르기, 오게 하기, 앉기, 기다리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완기 교육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교육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거나 잘 앉아있는 형태의 고양이라면은 간식이나 먹을 거로 비유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챙겨주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먼저 주고, 얘가 만약에 그거를 질투하지 않고 중간에 인터셉트하지 않고 기다려서 잘 있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2배를 주시면 됩니다. 보상이 더 크게 온다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시면 돼요. 다른 고양이를 만지고 있어, 한 번 만졌어,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스킨십을 받는 상황이라면 얘한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스킨십을 제공해 주면 돼요. 이 상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고양이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큰 보상을 받고 더 큰 리워드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투심에서 나오는 행동들, 질투심에서 나오는 경쟁들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경우에 공간적인 질투심 때문에 고양이가 비집고 들어오고 인터셉트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더 안락한 공간, 방석이라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배치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다묘 가정처럼 뭐 앉아 기다려라는 교육보다는 이 선택지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줬을 때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스킨십이라던가 더 좀 포근한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질투심이 많은 애들 특징은 뭐냐면, 먹는 거 둘이 놔뒀을 때 자기 거 안 먹고 가서 먹고 나중에 자기 거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질투심과 식탐이 많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애들이 먼저 먹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묘가정 급식 방법은 항상 물리적인 공간으로 분류를 한 상태에서 급식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 분리라는 거는 막을 수 있다면 막은 상태에서 얘는 방에서 먹고 얘는 거실에서 먹고 특정 시간 동안은, 그래야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 걸 먼저 먹고 나서 자기 거를 먹으려는 행동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의 감정 그리고 고양이의 질투심 과연 가질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